우리는 씨앗을 먹고 산다. 아까 여러분들 빵 그거 대표적으로 곡물들이 다 씨앗들이죠. 여러분들 먹는 곡물들이 다 씨앗입니다. 오늘은 몇 개의 씨앗을 드셨습니까? 점심에는 안 세어봤습니다. 이제는 세어보십시오. 몇 개의 씨앗을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씨앗을 여러분들 소화기관에 넣고 똥으로 배출되고 있는지. 한 공기의 씨앗은 3,000알이 들어갑니다. 약 3,000개. 3,000개가 하나가 그러면 벽시 하나 심으면 몇 개가 나옵니까? 세어보셨어요? 앞으로 세어보세요. 정말 이 씨앗의 생명들을 알려면은 일단은 단순해져야 돼요. 하나에 하면은 한 가락에 여러분들 세어보면은 60개에서 300개, 토종은 350개까지입니다. 가장 많이 달리는 게 흰배입니다. 흰배. 흰배가 300에서 350개 달립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분열을 시작합니다. 분열은 뭐 적게는 5개에서부터 20개까지 분열됩니다. 그러면은 한 개 씨앗이 한 가락에 300개면 분열을 하면은 몇 개가 나옵니까? 상상이 가겠죠. 따라서 이 씨앗은 여러분들이 씨앗을 먹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겁니다. 이거를 먹고 있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들의 씨앗이. 여러분들도 씨앗인 거잖아요. 그 씨앗이 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물 시간에 배웠던 미생물 우리 피라미드 구조는 지배 구조가 아닙니다. 지배 구조가 아니라 번식 구조입니다. 번식 구조인데 우리가 이상하게 생물 시간에 배웠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이나 그 다음에 그 꽁트의 실용주의는 미국 자본주의가 탄생하게 된 근간을 마련한 철학입니다. 이거는 일부러 한 겁니다. 그때부터 미국은 교육제도가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경쟁 중심의 교육제도가 그대로 도입되듯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윈의 진화론 같은 경우 생존이라는 부분, 경쟁, 생존 적자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씨앗 철학을 통해서 부서지는 거죠. 피라미드 구조는 번식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번식되는 건 미생물이죠. 가장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딱 해서 여기 하나만 봐도 수억만 마리의 미생물들이 다양한 미생물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 크게 놓으면 식물이죠. 식물 마찬가지 아까 얘기했었던 거고 동물이고 인간입니다. 가장 열악한 동물이 바로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바로 번식이 가장 덜 되는 그런 것들이죠. 자, 근대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역설적인 그리고 아주 무식한 인간 중심의 사상이 펼쳐지게 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씨라는 것들이 뭐냐? 자, 우리가 seed라는 영어를 합니다. seed림의 seed. 근데 이 씨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편하게도 얘기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박씨, 김씨, 저 변씨입니다. 이 씨도 바로 똑같은 seed입니다. seed입니다. 탐, 존스 뭐 이런 것도 다 하나의 씨죠. 누구나 그 혈통은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글씨, 말씨, 마음씨 이것도 바로 그 씨앗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씨 그러면은 씨앗이라는 얘기예요. 마음씨를 잘 가져야 된다는 얘기가 뭐예요? 마음이 갖는 어떤 형태 이거를 잘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씨를 잘 가져야 된다. 말이 씨를 만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또한 씨앗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은 속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말씨를 뿌리다, 고수씨를 뿌리다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의미라는 것들. 그러면은 이런 씨들이 세상의 모든 게 씨앗으로 이루어졌을 텐데 지금은 씨앗을 함부로 대하는 세상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씨앗을 함부로 대는 세상인데 자 그러면 토종 씨앗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토종 씨앗은 기후 적응되고 뭐 지역에 오래된 것에 적응된 종자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굉장히 단편적인 얘기라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여기 했지만 생활양식, 사회경제, 사유방식, 농사방식의 변화 과정 속에서 이 씨앗은 똑같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함부로 대하는 세상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즉 제가 씨앗 운동을 하는 토종 씨앗 운동을 하는 곳이 바로 이 역사 속에서 근접, 기저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가 간단하게 동학 이후에 일제시대부터 우리 씨앗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벽씨는 아시죠? 1920년에 1425점이었다는 것이 1930년에 조사를 했더니 315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보니까 씨앗들이 몇 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1960년, 70년대에서 완전히 소멸되기 시작했습니다. 벽씨부터 소멸됐습니다. 왜 벽씨부터 소멸됐을까? 자,
여러분들이 역사 시간에 배웠던 게 있어요. 그 역사 시간이 뭐였냐면은 일제강점기가 우리는 식량 기지화됐었습니다. 이 한반도가 중국을 침탈하기 위한. 그러면 식량 기지화됐다는 얘기는 식량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일본의 종자들을 갖다가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본 아이들이 육종에 많이 앞서 있습니다. 다수학 부분.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은 토양이 다릅니다. 자연농 배우러 일본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현무암토입니다. 우리는 화강암토입니다. 토양이 달라요. 그런데 왜 거기 가서 나는 자연농을 배우는지 아직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토양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기후가 다른데 어쨌든 걔네들은 찰진 거를 좋아합니다. 굉장히 찰진 거.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그 찰진 그 쌀 문화가 형성이 된 겁니다. 걔네들에서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아주 가깝게 볼까요? 박정희 정권 때 했고 뭐 그런 얘기 수없이 들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정말 토종 씨앗이 우리 농민의 손에서 떠난 건 1980년대입니다. 1980, 여기서 50대 중반인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없습니까? 그러면은 50대. 네. 한번 우리가 옛날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제가 초등학교 때는 제가 초등학교에 고무신을 신었습니다. 운동화를 신었고요. 보자기를 갖고 다녔고요. 나이키가 언제 들어왔죠? 중학교 1학년 때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쵸? 그때는 아스팔트 시대였습니다. 제가 재래 부엌, 그러니까 재래 화장실을 썼던 때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였습니다. 전 도시에서 살았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똥장군 해서 똥 푸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똥을 갖다가 도시에 다 갖다 줬어요. 아니 주변에 근교 농업하는데. 그래서 배출이던가 그때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회 시간에 배운 게 도시 근교 농업의 발달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원예 농업의 발달이라는 말이 배웠습니다. 그때는 다 똥을 퍼다가 했습니다. 그때 기생충약을 매달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발효되지 않은 그런 똥을 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제가 기억에 고등학교 때 딱 들어가니까 화장실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화장실이 집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내리는 화장실이었어요. 뭐 겨울에는 정말 그거 얼어가지고 맨날 했었죠. 그러면서 그게 들어오면서 화장실에서 똥오줌이 소비가 됩니다. 그러면 상하수도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바로 동시에 들어온 게 짤순이었습니다. 짤순이 세탁기가 들어왔습니다. 세탁기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때는 명절 때나 때를 벗겼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뭐를 하기 시작해요? 목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샤워 문화가 들어옵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물의 소비가 엄청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수많은 물을 어디서 끌어들였느냐? 지금의 팔당댐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댐을 만들었습니다. 그 댐은 바로 농촌의 완전한 소멸이었어요. 뭐냐면 그 댐을 만들기 위해서 몇 개의 마을들이 사라졌습니다. 주암댐부터 시작해서 팔당댐 모든 것들이 고향을 등져야 됐었죠. 이 얘기는 뭐냐면 1980년에 결정적으로 농촌이 도시 문화의 종속된 형태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활 양식들이 변화합니다. 1980년대, 90년대 가장 화랑기가 제 기억에는 80년대까지만 해도 안내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도에 안내양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1988년 올림픽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은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을 손쉽게 먹게 되었어요. 외식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패스트푸드라는 것들이 전면적으로 등장됩니다. 정부에서 외국 브랜드를 유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때는 도로 건설들이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지역의 음식 문화들이 대중화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식품산업, 60, 70년대 식품산업들이 완벽하게 우리 생활에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1994년도에 창동이죠. 서울의 창동에 이마트가 생겨납니다. 그때는 이미 냉장고가 48리터짜리 냉장고가 다 마련이 됐었어요. 그러면 이마트가 생겨나면서 가만히 있었을까? 아닙니다. 냉장고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냉장고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2000년대는 뭐가 있냐면은 필수품으로 김치 냉장고가 등장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모든 식품들이 우리가 먹는 일상적인 집의 음식들이 뭘로? 가공식품으로 전환되고 식품회사에 의존하는 생활 양식으로 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생활 양식과 우리의 음식 문화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고, 자, 농사 방식은 바로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그 전에는 퇴비나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썼었고,
뭐 다 손으로 했었습니다. 종자도 다 이어서 그냥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80년도 대규모 농촌의 변혁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저도 60년대 박정희 정권의 새마을운동만으로 끝일 줄 알았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1988년 올림픽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고 1992년에 우루과이 라운드가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씨앗들은 어떤 식으로 사라지기 시작하냐면은 정부에서 고추 모종과 비닐과 지주대를 줍니다. 항상 모든 변화의 시작은 공짜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짜 좋아하지 말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공짜로 딱 줘요. 공짜로 딱 주면서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농사가 편해졌어. 비닐 치니까 풀을 안 매. 그 다음에 모종을 만들어서 주니까 어때요? 너무 편해. 지식대도 해서 그때부터 지금의 현재 계량고추가 전면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당근을 먹지 않은 여러분들의 음식에 당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당근은 들어온 겁니다. 그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당근씨가 홍당근이 들어옵니다. 홍당근이 들어와가지고 홍당근을 뿌리게 합니다. 그 전까지 당근은 흰 당근, 노란 당근, 잎까지 먹는 당근이었어요. 그거는 당근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 물론 그 당근은 우리나라가 기원지가 아니고 들어온 당근입니다. 근데 겨우 그것만 먹었는데 홍당근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꼬셨냐면은 당근씨를 딱 주면서 한 통을 주면서 할머니 이거 당근 해주세요. 내가 그 밭대기 살게. 그러니 할머니 입장에서 어때요? 좋죠. 하니까 밭대기로 그 당시에 돈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을 딱 생긴 거야. 500만 원이면 그때는 집을 샀어요. 당근씨 한번 해서 집을 샀다. 그러면은 그 다음 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을이 나도 해. 그래서 다 당근을 합니다. 이 방식대로 뻗어갑니다. 돈으로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먹는 오이, 가시오이 같은 거 있죠? 젊었을 때 먹는 청오이 같은 거. 그것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오이씨를 딱 주면서 할머니 오이 재배해. 밭대기로 살게. 그러니까 조선 오이를 다 버리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1970, 80년대, 특히 80년대를 경유하면서 토종 씨앗들을 완전히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농사는 비닐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퇴비, 화학비료를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겠지만 화학비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부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화학비료를 줍니다. 화학비료 치니까 어때요? 기가 막히게 잘 자랍니다. 저는 화학비료를 쳐본 적이 없어서 저는 그 정도를 몰라요. 옆에서 딱 보니까 화학비료 딱 세 알만 딱 넣으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 화학비료에 대한 여러분들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놀랍지 않겠어요? 그걸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화학비료를 치고 그 다음에 화학비료 치다 몇 년을 하다 보니까 벌레들이 그때부터 있었어요. 벌레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벌레가 있었는데 벌레를 손으로 잡고 뭔가를 했어. 벌레에 대해서 너도 먹고 나도 먹고 라는 수능적인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벌레약이 등장이 돼요. 농약을 등장시켜. 그렇게 해가지고 농약을 뿌리니까 벌레들이 싹 죽어? 팥 같은 경우는 농사가 너무 잘 돼? 어때요? 할머니들 기가 막힙니다. 지금 토종 씨앗을 수집하고 있는 대상인 보유자 할머니들이 바로 그런 할머니입니다. 그래서 그런 할머니들이 씨앗을 할 때 할머니 이거 어떻게 잘 돼요? 전 모른 척하고 묻습니다. 그러면 할머니 퇴비를 많이 뿌리면 돼 라고 합니다. 토란은 어떻게 심는 줄 아세요? 토란을 다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퇴비를 뿌립니다. 숙성되지 않은 1200원짜리 지원받는 퇴비를 쫙 뿌려요. 쫙 뿌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토란을 넣습니다. 토란을 넣고 흙을 살짝 덮어요. 그 다음에 뭘 뿌리냐면 화학비료를 또 뿌립니다. 화학비료를 또 뿌리고 그리고 흙을 덮습니다. 퇴비 들어가고 화학비료 들어가는데 토란이 어떠하겠어요? 이따마겠죠. 왜? 그때부터는 어떤 게 되냐면은 유통식품을 해주는 데가 따로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크면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10kg짜리 감자 박스가 10kg짜리, 5kg짜리 이렇게 되어 있을까? 왜 12kg짜리는 없을까? 규격화입니다. 유통의 규격화라는 것은 자기네들의 유통을 하기에 굉장히 편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은 10kg 박스에 토란이 10개 들어가는 게 좋습니까? 20개 들어가는 게 좋습니까? 당연히 10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10개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농사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서 당연히 곤충은 생애 주기가 짧기 때문에 내성이 빨리 생깁니다. 생애 주기가 짧을수록 내성이 빨리 생겨요. 내성이 가장 인간이 느려요. 아니 거북이가 더 느리겠지. 500년 사는 게 더 느리겠지. 근데 그래서 곤충이 지금 인간은 기후변화에 그러니까 삶의 양식이 바뀌었어요. 냉장고 아니면은 냉장고를 끼고 살아요. 어렸을 때부터.
선풍기를 끼고 삽니다. 에어컨을 끼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고 계절 없는 음식을 먹어요. 겨울에도 딸기를 먹어요. 겨울에도 토마토를 먹어요. 겨울에도 딸기와 토마토를 먹는다는 사실은 자살행위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면서 온도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거 되는데 35도 7 정도 되면 통과합니다. 여러분들의 온도는 36도 5부가 아닙니다. 35도 7입니다. 평균이. 1도가 낮아졌습니다. 왜? 찬 것을 먹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기온은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죠. 1도가 올라가 있습니다. 1도가 기온난화라든가 많은 것에서 1도가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사람과 자연의 환경이 몇 도 차이가 난 거예요? 2도 차이가 난 겁니다. 그 2도 차이에 비집고 들어온 게 바로 바이러스입니다. 거기를 비집고 들어온 겁니다. 명약 완화합니다. 그 해결책은 백신이 아닙니다. 백신은 끊임없이 만들어낼 겁니다. 예를 들면 사스인가 뭔가 했을 때 타미플루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타미플루가 독감약이에요. 일방적으로 처방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림자 정부라던가 음모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제약회사의 농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구글과 제약회사의 농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믿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으니까. 나도 미래를 예측하는데 그들은 미래를 예측하지 못할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형태, 결국은 지금은 곤충은 생애주기가 짧으니까 엄청나게 내성을 만들어내고 농약을 치고 적대화하니까 그 다음에 인간은 면역력은 떨어지고 내성을 만들어낼 힘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물은 어떨까요? 식물은 퇴비를 잔뜩 넣고 화학비료도 잔뜩 넣고 자기의 힘으로 뿌리의 힘으로 키우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얘도 인간처럼 똑같이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따라서 곤충의 세상, 해충의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 이 간극을 메우는 일들은 지금 농진청에선 천정연구를 합니다. 천정연구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왜? 천정연구 해봐야 소용없는 이유가 뭡니까? 근본인 식물과 인간의 면역력들이 좋아지지 않는 한 지속성은 떨어집니다. 따라서 중요한 거는 인간과 식물의 면역력을 길러야 된다. 그 면역력을 어떻게 길러집니까? 면역력이란 건 어떻게 길러져요? 단순합니다. 내동댕이 철학. 생존하는 자만 생존해라. 생존한다. 그래서 스웨덴은 코로나가 들려오니까 집단 면역력 실험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코로나 많이 걸린 거예요. 그러나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지금 죽어나가는 사람은 노약자입니다. 노약자예요. 결국은 우리가 생물학적 구조를 보면 노약자는 약한 사람은 죽는 겁니다. 바로 이 생로병사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이 사라진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해야 되는 거는 국민건강 프로젝트를 해야 돼요. 근데 국민건강 프로젝트가 양의에 의한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 마스크를 쓰게 하는데 그 마스크가 일회용이에요. 저는 이거는 누구를 위한 장사인가? 일회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대마 재배하면 됩니다. 대마 재배해가지고 대마로 마스크 만들면 됩니다. 그거는 항구적입니다. 그 다음에 그 대마는 상당히 항균력이 뛰어납니다. 균을 차단해 주는 겁니다. 이러한 간단한 것들이 있는데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누군가가 그 속에 이익을 취득하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잘 보다 보면은 반드시 왜 그 정도의 길을 가지 않느냐? 이윤을 취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권력을 취하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착취하고 누군가는 착취당하는 이 구조는 아주 일상 속에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농사방식과 생활양식과 마지막은 사유방식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사유방식이 뭐예요? 돈 줄게, 얼마 줄까? 그럼 다들 뭐라 그래요? 많을수록 좋아. 그죠? 높을수록 좋아. 빠를수록 좋아. 그리고 1등이 최고라는 경쟁의식. 이거는 미국에서 바로 전도된 거죠. 이런 사유 방식들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실증의 꽁트의 실증주의라던가 타인의 진화론 이런 것들이 우리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 아니면 제 기억엔 중학교 2학년 교과서인가에서 배웠는데 마치 윤리와 사회 시간에 가장 기본적인 것처럼 배웁니다. 그러면서 1930년대 미국 교육제도가 바뀝니다. 장학금을 쏟아붓습니다. 쏟아붓어가지고 결국은 엘리트 중심의 교육들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육제도는 이 한국에 그대로 올라온 거죠. 미국에 아직도 종속된 삶을 살고 있는 게 지금 한국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이 토종 씨앗이 소멸되게 됐으면은 결국은 토종 씨앗을
복원하는 일은 뭐냐? 씨앗만 찾는다고 내가 하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많은 것들이 다시 복원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풀이 어떻게 사라졌습니까? 왜 풀이 적이 돼버린 거예요? 왜 풀을 우리는 적대시하고 있어요? 풀을 예전에는 조선시대 때는 풀이 없어서 풀 갖고 싸웠습니다. 백중이 되면은 다 머슴을 써가지고 풀배로 1kg, 4kg까지 갔어요. 꼴배로. 왜? 그때는 풀이 귀중했습니다. 풀로 퇴비 만들었습니다. 풀로 염소 먹였습니다. 풀로 소를 먹였습니다. 풀로 여러분들이 멀칭을 했고 풀로 모든 것들을 다 했습니다. 풀로 공예품을 만들었어요. 풀로 우리의 음식이었어요. 나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먹어서 풀이 없어서 난리였었는데 이 풀을 갖다가 퇴비 공장에서 돈 주고 사오고 그 다음에 풀로 뭘 하고 뭐 하다 보니까 지금 풀이 뭐예요? 그냥 저거 아무 쓸모없는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풀을 바라볼 때 풀없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풀로 공예품을 만들어야 돼요. 공예품 뭘로 만든지 알죠? 그 다음에 소를 먹여야 돼요. 아니면 염소를 먹여야 돼요. 지금 왜 돼지한테 짬밥을 주고 왜 소한테 사료를 줍니까? 다 꼴을 베가지고 주면 되는 거예요. 다 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퇴비를 왜 또 사와요? 풀 덮어가지고 다 퇴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않잖아요. 안 하니까 풀은 천대시되고 적대화되는 겁니다. 풀의 해결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그러한 전통농사의 복원이 되면 되는 겁니다. 최소한 퇴비로 이용하는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실습 시간인데 저 상태에서 풀을 바로 베지 않고 퇴비 만드는 방법도 있죠. 요령입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고 토종 씨앗의 그러면 현재 보존의 노력들은 뭐냐? 자, 이거는 사유책입니다. 여러분은 1 더하기 1은 2를 배웠습니다. 틀렸습니다. 1 더하기 1이 1입니다. 1 더하기 1은 0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팔 다치면은 팔 여기 삐면은 어딜 가요? 여기 팔 삐면 정형외과 가죠. 정형외과 가가지고 여기만 봅니다. 근데 여기를 해결하는 게 아니죠. 바로 여기를 해결합니다. 왜? 이 팔 하나에 내 육신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손바닥 하나에 내 육신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내 귀 하나에 육신이 다 들었습니다. 이런 것듯이 왜 부분이 전체였는데 부분을 부분으로 만들었을까? 그거는 뭐냐면 전체는 누군가가 장악한다는 얘기입니다. 분절화 시켜가지고 누군가는 노예로 만든다라는 것들이 언젠가부터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즉 유기순환적인 구조를 다 분절화시킵니다. 우리 사회는 전문가의 다단계 시스템입니다. 전문가도 독립적이지 못하고 다 어디에 종속돼 있죠. 그래서 제가 전문가란 말 제일 싫어합니다. 제가 토종 전문가라고 사람들은 소개해요. 아니요. 저는 완벽한 부분은 전체다라고 하고 있는 굉장히 유기순환적인, 생태순환적인, 온전한 한 사람입니다.